교수님, 뭐 이미 유명하신 분이긴 한데 그래도 자기소개는 해주셔야 됩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래 강사 박미연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에서 노래지도사과정 노래 주임 교수를 맡고 있는 박미현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루 일찍 학교 계십니까? 하루 일정 6시에 일어나서요. 메이크업하고 머리 좀 손질 좀 하고 오늘처럼 이렇게 모자 쓰는 날은 조금 시간이 세이브가 되고요. 그래서 거의 한 6시부터 일어나서 거의 이동거리가 한 1시간 반씩 뚝뚝 떨어져 있다 보니까 노래 강의는 주간에 3타임 그러면 뭐 벌써 1시간씩 반씩 이동하다가 보면 저녁 6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녁에는 그 틈을 이용해서 이제 좀 방송, 라디오, TV 이제 이런 프로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 진짜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스케줄이 꽉 짜인 채로 거의 주말까지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노래 네. 강사라는 직업이 저는 약간 누군가를 가르치는 직업이지 않습니까? 왜 네. 강사라고 합니까? 약간 이렇게 좀 낮춰서 부르는 것 같습니다. 왜 강사라고 할까요? 강사와 교수는 분명히 다르죠. 강사는 그냥 지도하시는 분이고요. 네. 교수는 직접적인 이 학위를 갖추어서 그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하는 분들이시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정석적으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학부 과정에서 제가 이제 시간 강의는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랬을 때도 이제 시간 강사라고 하고요. 자, 이제 평생교육원에서는 일반 이런 그 대학에서의 과정하고는 이제 사뭇 다르잖아요. 사회인들의 제2 교육 현장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가 주임 교수, 저희 학교는 그래서 이제 주임 교수 타이틀을 받는 거고요. 이제 그 다음 밑에 이제 시간 강사분들은 그냥 시간 강사라고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노래 강사들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무슨 학위가 있어서 교수 직급이 아니니까 뭐 선생님, 강사님 이제 이런 칭호를 하죠. 아, 그렇군요. 네. 제가 오해를 했군요. 자, 선생님 그러면 이게 노래를 가르치게 되신 계기가 있으세요? 노래 가르친 계기는요. 사실 제가 어릴 적에 기계체조 선수였었어요. 기계체조. 코마네치 아시죠? 네. 기계체조 선수였는데 이렇게 체조로 이제 성장할 줄 이제 성공할 줄 알았는데 고2 때 이제 부상을 좀 당했어요. 그러면서 일반으로 이제 제가 방향을 바꾼 거죠. 그래서 공부해가지고 제가 이제 체육학과를 왔어요. 그래서 체육학과에서 이제 노래 뭐 이렇게 그 뭐 게임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이제 저희들은 배우죠. 일반 뭐 구기 종목도 있고 뭐 무용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레크레이션적인 거를 배우다 보니까 이게 저하고 적성이 너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석사 과정을 하면서 내가 대학에서 레크레이션 과목을 한번 가르쳐 봐야 되겠다 이런 꿈으로 레크레이션 협회를 문을 두드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첫발이 사회에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람 인생의 행로가 바뀐다고들 하잖아요. 제가 사회에 나와서 레크레이션 협회를 문을 두드린 게 바로 우리나라에 처음 미국에서 레크레이션을 도입하신 한국 레크레이션 아버지인 김오중 박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석의 자리를 제가 이제 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서 공부도 하고 레크레이션적인 그 실기적인 면도 배우고, 그러니까 그때 그 시절만 해도 뭐 학위가 이렇게 뭐 학사 석사가 아니더라도 정말 기타 좀 치면 막 싱얼롱 부르면서 그 사회도 보러 다니던 그런 시절들이었는데 저를 보니까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학사 다음에 석사잖아요. 석사 학위를 가진 사람이 와서 저렇게 열심히 하니까 아마 회장님이 좀 사뭇 다르게 봤던가 봐요. 근데 제가 무슨 뭐 대학원 나왔다고 해서 뭐 목에 힘주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뭐 저는 너무 부족한 게 많으니까 그냥 빗자루 들고 쓸고 다니고 협회에 와서 좀 뭐 좀 배울 게 없나, 내 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누가 제 자리를 주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옆에서 접시, 그때만 해도 커피 일회용 잔이 아니잖아요. 커피잔도 닦아주고
우리 회장님이 왔다 가다 보니까 누가 와서 저렇게 열심히 일도 하고 그러는데 남들은 자격증 따면 뭐지 자리 하나만 연결 안 해주나 어디 가서 사회 볼 자리 연결 안 해주나 끼웃끼웃 하는데 나는 나가라고 연결을 해줘도 아직 저는 부족해서 좀 더 배워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이제 레크레이션 자격을 취득하려고 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지도하는 담임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를 이제 담임을 맡겨로 보니까 너무 철두철미하게 잘하니까 그때 이제 이뻐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남들 한 번 줄 담임 기회를 저는 자주 주게 되고 특별한 그룹들이 있잖아요. 뭐 어느 공무원 그룹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어느 단체, 예를 들어서 농협의 어느 특수 단체의 지도자들을 지도해야 되는 그런데 이제 저한테 파견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스킬도 보완하게 됐고 또 우리 그 김호중 박사님 밑에서 이론적인 공부를 하면서 레크레이션적인 것이 이러한 포괄적인 의미가 있는 거구나. 우리한테는 상당히 정말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겠구나 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 회장님이 저를 한양대학교 경기지도과 그다음에 체육학과를 그러니까 시간 강사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레크레이션을 지도하게끔 저를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20대잖아요. 20대인데 거의 대학교는 어때요? 다 전부 다 특히 남녀공학은 군대 갔다 오면 뭐 남자들 거의 나이가 쟤보다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교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거는 그 여자들은 30살 넘지 않으면은 안 된다. 시간 강사 자리 줄 수 없다. 이런 거를 우리 박사님이 뭔 소리냐 말이야. 각 그룹 연수원에 말이야. 난다긴다 하는 직급 교육도 다 휘어잡고 하고 있는데 대학에서 뭐 이런 사람 하나 못 가르치겠냐 해서 내교를 바꿔서까지 저를 시간 강사 자리를 이제 딱 주신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전국에서 이제 각 한국은행연수원, 제일은행연수원, 뭐 대한동훈연수원, 연수원마다 이제 저를 서로 이제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거기에서는 제가 맨 처음에 들어가서 할 수 있었던 게 싱얼롱. 기타를 뭐 잘 치는 것도 아니지만 밤새도록 코드 외워서 막 이렇게 노래를 지도를 하는데 제가 어릴 적부터 노래 소질도 좀 있었고 특히 코믹 해가지고 너 개그맨 아니 그때만 해도 코미디언이었잖아. 너 코미디언 해라 막 이랬던 그런 시절인데 그게 총망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노래 스킬을 하다가 보니까 시대가 이렇게 이제 대중들이 주부들이 살림만 하다가 이제는 좀 사회에 나와서 좀 나도 좀 여가 생활을 즐겨야 되겠어. 많이 교육도 받았고 경제력도 있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수명도 연장이 되는 그런 시점에 제가 운 좋게 이제 편승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대중 이런 노래라고죠. 우리 대중 가요를 접목하면서 레크레이션을 접목하니까 사람들이 야 기가 막히게 재밌게 잘 가르친다. 한두 사람은 정확하게 스킬을 가르쳐야 되겠지만 100명, 200명 단위들은 일단은 즐겁게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걸 레크레이션을 하죠. 코믹함이 있죠. 그리고 체조를 했기 때문에 담력이 있다 보니까 남 앞에서 서서 떨지 않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름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날의 노래 강사 박미현이 되었습니다. 그 박미연의 흥의 근원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건강이죠. 건강의 근원은 어디? 건강이라는 거는 이 육체와 육체와 정신적인 건강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생각이 긍정적이면 몸도 이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의 같은 관계거든요. 저는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어릴 적부터 엄마 아빠가 긍정적으로 키우셨어요. 그래서 무슨 사물을 봐도 긍정적인 여건이 좋고 내가 컨디션이 좋을 때는 모두가 긍정적이에요. 그러나 그러지 않은 상황, 피곤하는 상황, 그리고 일이 꼬이는 상황에서도 내가 잘 슬기롭게 이거는 반드시 할 일이니까 긍정적으로 헤쳐나가는 그런 자세. 그러다 보니까 몸도 따라주더라고요. 남하고 비교는 잘 안 하시나요? 저는 비교 안 합니다. 앞만 보고 이게 내 옳다 싶으면 한 길을 쭉. 그래서 저는 벌써 36년째 이 레크레이션으로 시작해서 노래 강사로 자리를 하고 있고요. 저는 항상 우리 회원님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대학교 첫 미팅에 만난 남자와 9년 연애를 해서 90년도에 결혼해서 올해 33년 차 한 사람만 바라보고 왜 제 미모에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그거는 그 사람들 사정이고 저는 오롯이
그냥 한 남자만 바라보고 꾸준히 이렇게 오니까요. 남편이 요즘은 가장 큰 후원자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시어머니를 18년간 모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쁜 사람이 뭐 얹혀 살았겠지 뭘 모셨겠어 이러는데 사실 이제 제가 아이 하나 낳아서 기를 때 어머니 손을 많이 빌렸지만 그 이후에 어머님이 고관절이 부러지셨어요. 그러면서 약간 이제 치매 현상이 오면서 제가 이남 이녀 중에 막내한테 시집을 갔지만 제가 어머니를 모시겠다 선언을 했어요. 근데 제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면 내가 뱉은 말은 책임을 져요. 형님이 한번 모셔봐. 누님이 한번 모셔봐요. 모셔보지도 않고 왜 그런 말씀하세요? 왜 입에서 안 나오겠어요? 하지만 제가 어머니를 모신다고 할 때는 그런 군소리 절대 하지 말자. 그리고 생색내는 말도 하지 말자. 지금이 어머니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당당하게 18년 동안 치매 어르신 진짜 우리 어머니 대소변도 갈아내고 병원도 모셔가기도 하고 정말 그렇게 이제 임종도 받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일이지만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모든 회원들한테도 저는 제 어머님을 모시듯이 한번 뱉은 말을 책임지듯이 여러분을 끝까지 제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한 곳만 바라보니까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 끼우끼우다면 38년 아니라 그거에 따따블이 되어서도 이 자리에 못 왔을 것 같아요. 저도 어떻게 보면 상업적으로 많은 분들이 노크를 하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워낙 많은 회원들을 모시고 있다 보니까 하다못해 뭐 화장품이라든지 뭐 머리 헤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뭐 좀 우리 공장을 이렇게 돌면 뭐 어떻게 해주겠다. 뭐 소풍 가면서 이렇게 들리면 식사도 하면서 뭐 무슨 뭐 어느 건강식품 뭐 어떻게 해주겠다. 뭐 그리고 뭐 크루즈 여행을 하면 교수님한테 어떻게 떨어져? 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제안이 많나요? 많죠. 많은데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나무라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분들의 가치관과 철학이 있겠고요. 저는 그냥 오롯이 노래 그 시간에 여러분이 박면희를 보려면 요 시간에 오셔야 되는 거고 요 시간에 온 만큼은 그것 외에는 다른 쪽으로 이분들을 뭐 이렇게 활용하려고 하는 게 그래서 제가 역시 아까 뭐 교육 노래 강사는 역시 교육자 아니냐 교육자라는 거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참 많지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보니까 그 개그맨 분들은 실제 이제 방송에서는 재밌게 하시는데 집에 가서는 과묵하시고 재미가 없다고 하세요. 네. 근데 선생님도 노래 강의할 때는 막 재밌게 하고 막 하시는데 집에 가서도 실제로 그러세요? 아니면 다르세요 조금? 근데 저는 집에서도 명랑해요. 아 그러세요? 네. 그러니까 태생이 명랑한 태생이에요. 아, 그래요? 어릴 적부터 그렇게 명랑하게 네. 잘하게 해주셨고 부모님들이 막 예를 들어서 막 뛰어다니고 막 이렇게 막 활짝 웃고 막 이러면 이 여자가 그러냐고 이랬으면 아마 주눅이 들었을 텐데 뭐 그런 거를 잘한다. 우리 미연이는 용감하다. 우리 미연이는 명랑해. 막 이렇게 해주니까 이게 나한테는 최고의 장기고 내 특징이구나라는 거를 매력이구나라는 걸 알았죠. 사실 저희 언니가 10살 위에 언니가 있어요. 근데 언니는 다 이쁘다고 그래요. 진짜. 고전적인 미인을 하고 있고 야 넌 부잣집 맏며느리야. 솔직히 나이 어린 제가 옆에 있잖아요. 그러면 나이 어리니까 제가 아무래도 돋보여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얼굴은 안 보이는 거예요. 전부 다 언니만 바라봐요. 그러면 제가 어렸을 때 아유 뭐 아줌마 할머니 하고 막 가서 아양 부리고 애교 떨면 그때서 아이고 네가 미자 동생이냐? 너 귀엽게 생겼다. 그때 한번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릴 적부터도 나는 나를 뭐 내가 누군지 알아봐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가까이 다가가고 친절을 베푸고 웃음을 줬을 때 나라는 존재가 빛이 나는구나라는 거를 일찌감치 터득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박미연이 너는 웃는 게 이뻐라는 걸 어릴 적부터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활짝활짝 웃으니까 뭐 눈가에 주름지는 거 이런 거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요. 뭐 좀 과하게 힘 좀 빌려보시죠. 딱 한 번 해봤어요. 어머나 웃는데 웃어지질 않는 거야. 이건 내가 아니구나. 정말 한 번은 해봤어요. 왜냐면 너도 나도 방송도 하시는데 그 방송의 수명을 좀 연장시키려면 한번 맞아보세요. 설령 그게 어색하면 6개월이면 풀어지니까요. 뭐 그래서 진짜 한 번은 해봤거든요.
어머 제가 아닌 거예요. 웃어도요 웃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자꾸 자신이 없으니까 나도 모르게 지금은 자연스럽게 웃잖아요. 나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가리고 입을 가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내 몫이 아니구나. 그냥 그저 그냥 표정주름. 요즘은요 표정주름이 있어야 이쁘다고들 한답니다. 요즘 노래교실에서 좀 자주 부르거나 자주 네. 이용하는 트로트곡은 어떤 게 있습니까? 과거는요 세미트롯이라고 해서 같은 소절을 반복, 같은 단어를 반복하는 게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요 과거에 정통 트롯 마냥 옛날에는 1절, 2절, 3절이 다 달랐잖아요. 네네. 그래서 1절, 2절, 3절까지는 아니더라도 1절의 가사가 완벽하게 서론본론 결론이 있는 것처럼 그런 어떤 그 가사가 잘 어우러지는 노래들이 생명력이 길고요. 요즘은 또 그러한 노래들을 선호합니다. 네. 그래서 그냥 뭐 반복적인 뭐 사랑해 뭐 무조건 뭐 이렇게 반복하는 거는 그냥 신나게 박수 치면서 부르는 노래고 이게 노래 교실에서 하는 것은 좀 이제 가사 좋은 뭐 이런 노래들을 좀 우선순위로 보게 되죠. 그리고 긍정적인 거를 저는 80% 이상을 선곡을 합니다. 선생님 그 강사 학생 중에 좀 기억나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제 그는 어느 노래 교실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요. 어제 전화를 한 통화를 받았어요. 제 이제 유튜브 채널을 보고 너무 이렇게 즐거움을 주시고 교수님 강의를 듣다가 이렇게 노래 교실이나 뭐 이런 노래 강의를 듣다가 보면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너무 우울하대. 그래서 교수님을 찾아가면 그 우울증 좀 해소할까 싶어서 가려고 한다. 그래서 어디 사시냐? 수원에 산다는 거예요. 근데 수원에서 가까운 곳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수원 쪽에서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어디서 내가 평택에서 한다는 소리를 들었나 봐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평택에 사시는 분인 줄 알고 열심히 홍보를 했어요. 그때는 또 다른 곳은 없네. 그래서 평택에 사시는 분 아니에요. 또 수원에 산대. 근데 수원에 사신데 평택까지 오세요. 그랬더니 어느 자료를 찾아보니까 교수님이 평택에서 하신다길래 거기까지 가려고 그랬어요. 그래. 혹시 안양에는 없으세요? 그래서 안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로 갈게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우울증에 있는 분들 그리고 특히 이제 이렇게 암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한 번쯤 나한테 암이 왔다 그러면 절망스러웠겠죠. 절망해서 뭔가 딛고 일어나는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게 우리 박미영 교수님이다. 어디서 막 박수 소리가 들려서 미친 듯이 따라서 1, 2, 3층까지 걸어 올려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박미영 교수의 말 한마디에 까르르 웃고 손뼉을 치고 노래를 부르는데 저 사람들 다 미쳐 보이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우울하고 이렇게 몸이 아픈데 내가 미친 듯이 따라 올리긴 했지만 이게 뭐지? 근데 1시간을 앉아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으쌰으쌰하고 막 웃고 있는 자기 모습을 봤대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하는 그 오랜 기간 동안 제 노래 교실을 다니면서 거뜬하게 그렇게 또 쾌차하게 됐다고 이런 말을 하면 얼마나 제가 힘이 되는지 몰라요. 유산슬이나 뭐 장윤정이나 허재분 이런 분들 스타하고도 또 인연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한 36년 하고 또 재밌다고 소문이 나고 이러다 보니까 저절로 찾아오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로비를 하거나 이런 적은 없는데 그래서 야 이게 잘 나가는 프로는 역시 사람을 알아보는구나. 그죠? 제가 무슨 매니저를 쓰거나 제가 해서 찾아다니는 것도 아닌데 다 자료 검색하고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몇 번을 검토하고 또 보고 이러더라고요. 뭐 그러고는 이제 이분들 나중에는 짠 노래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산슬 씨, 유재석이 씨죠. 그래서 유재석의 부캐인 유산슬 씨도 노래를 지도했고요. 그다음에 허재 농구 감독 허재 뭐 또 그 이후에 또 이제 유명한 뭐 김구라 조용구 씨 뭐 다 이렇게 노래를 지도하는 이제 그런 프로도 좀 했었고요. 유산슬 씨는 재능이 좀 있나요? 유산슬 씨는 성실하세요. 성실하시고 그분도 역시 저보다 더 하겠죠. 저도 상업적으로 흘러가지 않는 것처럼 그분은 자기를 가꾸는데 얼마나 노력을 하시겠어요. 그리고 술도 한잔하고 싶겠고 남들하고 놀러도 가고 싶겠고 이런 마음은 왜 없겠어요. 하지만 그 모든 거를 다 감수하면서 그렇게 몇십 년을 올 수 있다는 거는 누구나 그러잖아요. 막 딱 튀어오르는데 어느 순간 없어졌어. 맞아요. 그죠? 자기 관리가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박미연도 36년을 올 수 있던 것도 내 관리를 철저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러한 성실함이 오늘에 있게 한 게 바로 유재석 씨고 그렇게 오늘의 성실함으로 이 자리에 있게 한 게 박미연이지 않나. 예. 물론 이 크기는 다릅니다만은 네. 그런 항상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야, 사람이 성공하면 말이다. 네. 구루마를 꿇고 성공하는 거, 조그마한 구멍깨기를 해서 성공을 하거나 대기업을 운영하면서 성공을 하거나 나중에 그 정상에 가면 다 똑같은 일맥상통하게 통하는 면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항상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코로나 때는 사람들이 모이기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노래교실 어떻게 운영하셨어요? 저는 그때 방송을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워낙 노래 수업이 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사실 방송은 하다가도 없어지잖아요. 네. 제 고정 프로라는 게 평생 갈 수 있는 제가 방송인으로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저는요 그거를 머릿속에 넣어요. 박미연이는 노래 강사다. 아무리 유명해도 노래 강사다. 왜? 제가 노래 강사니까 이 본업을 버리고 방송으로 오는 순간 이거는 박미연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낮에는 노래 교실을 꾸준히 하고 밤에는 이제 방송 활동을 좀 했었죠. 그러다가 보니까 나 프로그램 오는 걸 못 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여기저기서 오니까 낮에 제가 이제 쉬고 있으니까 MBC 싱글벙글쇼도 고정 한 1년 했죠. 저 YTN 어서 옵쇼라는 프로도 제가 고정한 1년 동안 또 했었고 그다음 지금 TVN, SBS는 벌써 3년째 꾸준히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주말이나 밤에 왜냐면 낮에는 또 언제 노래 교실 오자고 할 줄 모르니까 근데 이제 싱글벙글쇼는 낮에 하지만 내가 옮겨가는 시간에 내가 많이 노래 교실이 바로 시작되더라도 프로그램도 할 수 있으면서 노래 교실도 할 수 있는 시간대를 만들어서 했었고 이제 그렇게 방송을 하다가 보니까 노래 교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그룹은 못하지만 이제 소그룹들 있잖아요. 소그룹들 이런 분들은 개인 교습 자원으로 한 10명, 15명 이런 사람들은 교수님 이렇게 페이를 맞춰 드릴 테니까 좀 이렇게 고급적인 명품 노래 교실을 좀 운영 좀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해서 또 이제 그런 거 그리고 또 이제 백화점 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큰 그룹이 아닌 소그룹의 형태의 수업들은 또 소득을 철저히 하면서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놀지는 안 했고 대신 또 방송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의 인지도를 좀 쌓는 그런 계기가 또 됐었죠. 네. 그래서 이제 교수님 같은 분이 되고자 하는 분들을 양성하는 일을 네. 이제 최근에 좀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벌써 대학교에서. 18년째예요. 네. 네. 그 대학교에서 하신다고 이제. 그러니까 건국대학교 네. 미래지식교육원,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사회교육원, 네. 평생교육원 같은 개념이에요. 네. 이제 저희 학교는 미래지식교육원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처음으로 노래지도사 과정을 이제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 박사과정 3학기 이상 주임 교수를 초빙을 했을 때 제가 그때 박사과정 3학기 하고 있었을 때 도전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과를 만들어서 다른 데는 한 1년 하다가 없어지고 또 한 몇 년 쉬었다가 막 하고 이러는데 저희는 18년 동안 한 번도 끊임이 없었어요. 단 2년 코로나 때문에 2년을 쉬었어요. 그래서 18년이 아니라 지금 16기계예요. 네. 그래서 16기예요.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면 그냥 뿌리를 내립니다. 왜? 그게 최선을 다하고 그게 성공할 수 있도록 계속 제가 거기다가 에너지를 부어 넣어주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거기 나오면 자격증 같은 것들이 있나요? 그렇죠. 자격증이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민간인 자격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개인 박미연이가 민간 자격을 따서 박미연이가 수료증을 주고 박미연이가 그 자격을 줄 수 있어요. 네. 보통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는요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네. 우리 총장님이 네. 건국대 총장님이 드리는 유일한 대학이에요. 왜 박미연이로 주고 싶은 그런 욕심은 없겠어요? 하지만 그건 아니죠. 그래서 그런 거 하나만 봐도 박미연의 어떤 가치관이나 철학이 왜 오늘에 있는지를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노래 한 소절 불러줄 수 있어요? 노래 한 소절이요. 네. 잘 부르시는 노래. 저는 좀 이렇게 명랑한 노래를 좋아해요. 업어줄까 안아줄까 어찌어찌 하오리까 요즘 조용구의 어찌하오리까라는 노래인데요. 이런 노래를 이제 노래방에서 부르시면 몇 점 정도 나오십니까?
저는 사실 노래방 거의 안 갑니다. 안 가십니까? 안 가는데 네. 제가 이제 K본부 네. 아침마당 네네. 그 프로를 했었을 때 네. 이제 고급 정보를 드리는 팁이 있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노래방에서는 과연 어떤 사람이 100점을 받을 수 네네네. 있겠나 네. 이런 또 이제 팁도 가르쳐 네네. 주는 그런 게 있어서 한번 노래방에 가서 해봤어요. 그랬는데 사실 이게 랜덤이에요, 랜덤. 그냥 뭐 잘해서 아, 그런 거요? 네, 잘해서 점수 받는 건 아니고요. 그냥 거의 점수가 이렇게 돌아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하지만 그런 팁을 주면 누가 열심히 하겠습니까? 열심히 소리를 샤우팅으로 질러라 이제 이렇게 해주지요. 근데 저도 뭐 보면 노래 못하는 사람이 100점 맞고 막 이래요. 이게 랜덤이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 이제 막 서로 그 100점 맞으면 보너스 돈 뭐 10,000원씩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회식도 하고 그냥 하는 거죠. 네. 유튜브 채널도 하세요? 하죠. 벌써 구독자 16만입니다. 16만. 네. 박미연의 TV 노래 강사라는 네네. 아십니까? 그 어떻게 본인이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이제 도와주는 식구들이 있죠. 저희 가장 옆집이 네. 사실 사업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친구들도 다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도 네. 다 이제 정년 네. 퇴임할 나이잖아요. 네. 그래서 또 시기도 어려운 시기고 그래서 좀 박미연이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고 이 위치에 있으니까 당신이 좀 도와주면 롱런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남은 제2의 인생을 그냥 손잡고 다니면서 놀러 다닌다 생각하고 좀 나 좀 도와다오 했더니 하루를 따라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렇게 만지작 어디서 배우지도 않아요. 혼자 그냥 만지작 하더니 하나 만들어내고 그러더니 야 이거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건데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는 본격적으로 사업 다 접고 저를 도와줘요. 그래서 지금 뭐 16만이라고 하나 우리 노래 강사로서 16만은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전국에서 지금 제가 가장 1위예요. 멋지다. 구독자 1위입니다. 노래 선정을 하실 때 특별한 기준 같은 게 있어요? 거기? 긍정적인 가사를 많이 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 노래를 바라보는 안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의상을 하는 사람은 색감을 알아보는 그 사람이 그 업계에서 종사를 하면 1등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 노래가 좋은 노래인지 뜰 노래인지 그거를 바라봐요. 그러니까 옛날 고사성어에 백락일고라는 말이 있어요. 그 중국에서 그 백락이라는 사람이 말 주변을 한 번만 돌아보면 그 말값이 3배가 상승한대요. 그러니까 명말을 알아보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도 보면 부동산도 보면 저 땅이 노른자 이 땅이야 하고 딱 알아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공부를 해서가 아니라. 그런 것처럼 노래를 들으면 벌써 그냥 기승전결이 나오고 그리고 야, 이 가락은 이건 반드시 히트할 가락이다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많은 가수들이 한 3곡 정도 리스트를 주고 어떤 노래를 PR 곡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오는 애들이 많지요. 그 중에 하나가 막걸리 한 잔 이런 노래죠. 이거 말고 다른 컨텐츠를 올릴 생각은 없어요? 새로운 도전을 하시고. 저는 지금은 아직은 이제 워낙 노래 강사로 있다가 보니까 이제 노래가 주예요. 일단은 노래가 주고 그리고 이제 저는 평생 노래로 한 우물을 팔 마음이고 그래서 이제 그게 주 콘텐츠고요. 제가 이제 노래만 지도하는 게 아니라 말을 정말 재밌게 한다고 그래요. 같은 유머도 너무 난해하지도 않게 그러면 그런 난해 아니 혹은 좀 약간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것도 딱 포장을 잘해서 이렇게 교훈을 해준다거나 그리고 치고 빠지면서 그 어떤 제스처나 표정들이 그냥 사람들한테 쾌감을 주고 아이 뭐 이렇게 야한 이야기를 해 이게 아니라 이 사람 정말 재치 있네 이런 게 제가 좀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요즘은 가면 나 TV에서 봤습니다가 아니라 유튜브에서 많이 봬요 라는 분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래서 우선은 내 장기를 수업 시간에 1시간 동안 다 이렇게 녹이니까 그거를 저희 옆지기가 다 찍어서 그대로 그냥 올리는 거예요. 다 가공하는 것도 없어요. 이제 그러고 있는데 좋은 아이템이 있다면 또 많은 분들에게 더 좋은
콘텐츠로 만나주면 저야 감사하고 고맙죠. 인생 상담하시면 잘하실 것 같아요. 인생 상담. 잘해주실 것 같아요. 공개한 인생 상담하시면 제가 볼 때 뭐 웬만하면 다 대박 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목표가 있으시면 뭐 어떤 게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은 박미연이를 보고자 하는, 또 박미연이를 필요로 하는 곳은 열심히 가보자. 한번 같이 해보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옆집이가 많이 걱정을 하죠. 네 몸을 생각해라. 이렇게 하다가 정말 한 번에 기가 다 빠져버리면 회복이 안 되니까 건강 생각하면서 해라 하는데 욕심도 많고, 욕심이 있다는 거는 내가 건강이 받쳐주니까 욕심이 있는 거죠. 내가 사실 몸이 안 좋으면 뭘 제한이 와도 못 해요. 그런데 이제 그게 과하게 또 과잉으로 또 에너지 소모할 수가 있으니까 자꾸 남편이 좀 다운을 시키는 거는 있지만, 노래 강의하죠. 방송하고 있죠. 대학에서 또 강의하면서 우리 제자 양성하고 있죠. 또 집에 가면 또 주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가 또 음식 같은 것도 또 해야죠. 1인 다역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제가 건강해서 저를 찾는 많은 분들에게 지금도 쉬는 시간이 없지만 짬짬이 시간을 내어서 많은 분들을 만나서 에너지를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노래를 이제 부르는데 자신이 없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에게 이제 조언을 좀 해주고 싶다면 어떤 조언을 좀 해주고 싶으세요? 노래를 하는데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남편이 어느 날 노래 부르니까 너 그 노래라고 부르냐? 이거 하지 마. 이런 거에 주눅이 들어서. 또 반대예요. 남편이 노래 부르는데 아내가 여보 그 노래라고 하냐고. 창피해 죽겠어. 이 한마디가 엄청 자신감을 상실시킨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저는 박미연이가 왜 명랑하냐? 어렸을 적 엄마 아빠가 잘한다 뭐 용감하다, 명랑하다, 좋아, 우리 미연이 웃는 모습이 이뻐, 이렇게 하니까 지금껏 자신감 있게 하듯이 당신 잘할 수 있어. 아유 뭐 노래 잘하면 가수하게? 이렇게 하면서 용기를 북돋아주고, 자 스스로 나 유축 있는 사람들은 아유 뭐 노래 잘하면 다 가수게? 야 나는 재밌게 노래 부르면 돼. 내 스트레스 해소용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자 그러나 스킬을 보완해야 된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냐? 많이 들어봐야 라 이거예요. 저도요 계속 노래를 듣고 다닙니다. 계속 듣고 그 다음에 악보를 보세요. 악보를 보시면 가사까지 저절로 한 장이 머릿속에 싹 들어와요. 요즘 가사 못 외우잖아요. 다 흘러가는 모니터를 보라 보니까 안 돼요. 그러나 악보를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악보가 머리에 탁 떠올라요. 그러면 남 앞에서도 모니터 없이 노래도 부를 수 있고, 그래서 많이 들어보고 악보를 보고 많이 불러봐라. 예. 그리고 남 앞에서 노래를 한번 부르는데 그때는 그냥 앞면에 얼굴을 철판을 3개는 깔고 그냥 티리 대면서 불러라. 요즘 노래 잘하면 박수 못 받습니다. 못 불러도 열심히 부르는 사람한테 박수 보내주는 시대입니다. 네, 아셨죠? 네, 조언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저 박미연이는 항상 제가 열심히 그리고 한 길을 걷는 사람이다라는 마음, 필드에서 전국 노래자랑의 송혜 선생님처럼 그 분야에서 열심히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건강하다고 응원해 주시고요. 저 역시 여러분에게 정서적으로 아주 기분 좋은 하루하루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